여러 우대금리 항목들이 있고 이러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조건이 좋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디딤돌 대출은 국내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금리가 가장 낮은 대출로 공공기금으로 운영되어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세부 조건이나 예외 규정 등을 모두 설명드리면 거의 30분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사항들만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인데요. 공공기관인 만큼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인 기금이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화면과 같이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지만 이자의 일부를 이 기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죠.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으로는 우리, KB, 기업, 농협, 신한은행이 있고요. 은행에서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요새는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면과 같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은행에 방문해서 일반 대출과 똑같이 자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기본사항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국내에서 가장 금리가 저렴한 2%대 금리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조건 역시 가장 까다롭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 세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해 줍니다. 대출 금리는 연 2.15%에서 3%까지 연소득 및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3.1억까지,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2.5억까지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가구일 경우 2.7억,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3.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60%, LTV는 70% 이내인데요. 소득의 60%까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고 집값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흔히 방백이라고 부르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예시를 통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2.15%에서 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딤돌 대출에는 여러 우대금리 항목들이 있고 이러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적용받으시는 우대 항목들을 보시면 신혼가구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0.2% 할인을 해주지만 중복 적용이 안 되고요. 청약저축 가입자, 유자녀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의 항목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대금리 항목들은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등으로 조건이 충족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달성되셨다면 금리 변경 신청이 가능한 점 또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면서 연봉 5천만 원에 30년 상환이라면 거기에다가 3년 납부한 청약 통장이 있고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료와 같이 기본 3%에 0.9%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종 2.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DTI와 LTV 예시를 하나 더 보실게요. 월급 200만원인 5년차 신혼부부가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선택할 경우 최대 3억의 70%인 2.1억까지 대출이 계산되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혼부부 대출 총액 최대 한도 2.7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70% 최대 한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백이라고 부르는 소액 임차 보증금을 제외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빼고 대출해 주니까 약 1.7억에서 1.8억 정도가 실행되겠네요. 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거주하던 세입자가 소액 보증금을 뜯기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1억을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MCG라고 부르는 모기지 신용보증에 가입하면 신청 금액인 2.1억까지 모두 대출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물어보면 친절히 안내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는 2.05%가 되고 이 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78만원으로 DTI 60%인 월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가 싸다는 점 외에도 거치 기간을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1년 거치를 선택할 경우 12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13개월 차부터 원리금을 내면 되는 혜택입니다. 조금 전 예시에서 2.1억을 대출 받았다면 연 이자 2.05% 기준 한 달에 약 35만원으로 큰 부담 없이 첫 1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거치기간 옵션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지만 디딤돌 대출에서는 가능하니까요. 조건이 되시고 당장 월 상환액에 부담을 갖고 계신다면 꼭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1금융권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로 공공기금으로 운영되어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보금자리론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인데요. 공공기관인 만큼 일반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인 기금이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화면과 같이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지만 이자의 일부를 이 기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죠. 보금자리론 취급은행으로는 아끼미 보금자리론 기준 우리, KB, 하나, 농협,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식이고요. 아끼미 보금자리론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모든 약정 및 근저당 설정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있습니다. 셋 다 조건은 동일하고 아끼미 보금자리론만 금리가 0.1% 낮아서 대부분 아끼미 보금자리론을 많이들 알아보시는 편입니다. 화면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주택 금융 어플을 설치하여 아끼미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하긴 합니다. 신청이 그리 어렵진 않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자녀분이나 지인분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대상 주택은 등기부 등본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그 외엔 모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실제 예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 원대였는데 준공 후 입주 시점이 되니 일부 1층 소형 평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해서 보금자리론 신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소 조건이 까다로운 디딤돌 대출은 분양가 기준으로 판단하여 당시 많은 이웃분들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신축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분양가와 평가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3억 6천만원, 다자녀 가구는 4억 원까지인데요. 실수요자 기준 LTV는 70%, DTI는 6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는 각각 10%씩 차감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할 주택이 6억 원이라면 집값의 70%인 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최대 한도인 3억 6천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신청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은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미혼 또는 기혼 모두 가능하지만 기혼이실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디딤돌 대출과의 차이점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조건인 기존 주택 처분 기한만 지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고요. 그 외 비규제지역 및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기본 소득 조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데요. 소득 조건이 조금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 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신혼 부부가 아닐지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실 경우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주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소득 8천만원, 2명일 경우 9천만원, 3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리 조건은 최저 4.15%에서 4.45%까지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준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용 상태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고 오직 대출 기간에 따라서만 금리의 차등을 준다는 뜻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게 적용되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대출 성격상 대상이 저소득층인지 일반 서민층인지를 구분하다 보니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최대 30년 만기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만 39세 이하 40년, 만 34세 이하 50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신혼 부부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10년에서 50년까지 자유롭게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초반 월 납입액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쉽게도 거치기간 혜택은 현재 보금자리론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도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본 금리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우대 금리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족 중 주택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일 경우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도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층 우대 금리 항목 내에서는 최대 2개까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서민 우대 프로그램 우대 금리와 미분양 아파트 우대 금리, 주택금융 앱 쿠폰을 통한 우대 금리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우대 금리는 현재 1.02%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조건만 충족된다면 3%대 초반의 좋은 조건으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2개까지만 선택 가능한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항목과 미분양 아파트 우대금리 항목은 합산하여 최대 0.8%를 넘어갈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흔히 말하는 방공제를 하고 대출을 실행해 주는데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를 빼고 대출해 주니까 본인의 필요 대출금을 계산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방공제를 하지 않지만 그 외 주택일 경우 방공제를 하고 대출금을 산정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최대치인 3억 6천만 원을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MCG라고 부르는 모기지 신용보증에 가입하시면 신청 금액인 3억 6천만 원까지 모두 대출받을 수 있고 은행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 지원 대출은 수많은 예외 사항과 세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보실 때에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과 나에게 적절한 상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상환액은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달 바뀌지만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대출 상환 종료 시점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화면과 같이 납부 초반에는 이자의 비중이 높고 원금의 비중이 매우 낮으나
점점 납부가 진행되어 대출 만기 시점까지 갈수록 원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자의 비중은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매달 같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가계 운영이나 대출 상환 관리가 안정적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향후 나의 소득이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하기가 어려울 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거주 후 이사를 갈 계획이실 경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통해 초반 월 납부금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실행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전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체감식 분할 상환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동일한 원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차이가 있고요. 납부하게 되는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 매달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초반에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많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상환 종료 시점에 다다를수록 대출 잔액이 적어지게 되어 이자가 조금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금 납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죠. 특징으로는 초반에 원금 상환액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빠르게 감소하여 대출 기간 총 납부 이자가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월 상환액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납부해야 할 상환액이 높아 사회초년생은 선택하기 다소 부담스럽죠. 현재 소득은 높으나 향후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40대에서 50대 직장인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집에서 최소 25년에서 30년은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증식 분할 상환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다루는 경우는 드물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하는 20대에서 30대가 주 대상인데요. 초반엔 적은 상환액을 납부하다가 점점 월 상환액이 증가하여 대출 기간 종료 시점에는 가장 많은 월 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초반 월 상환액은 적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월 상환액이 증가하죠. 대출 초반 원금이 낮고 이자가 높다는 점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초반에 상환하는 원금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낮춘 방식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초반에는 월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월 상환액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직급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에게 적절한 방식이고요. 몇 년 이내에 결혼 등으로 현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실 경우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이 초반에는 거의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해 종류별 특징과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자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